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님이 대신 적어주셨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파트너 윤창민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을 할 때 꼭 알려야 하는 한 가지, 바로 고지 의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죠? 하지만 이 고지 의무만 잘 알고 있어도 보험금 부지급이나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 당하는 일은 없으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이 고지를 잘 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보험 준비를 하실 때 고지하지 말아도 될 내용들을 고지하여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고지 의무는 뭘까요? 고지 의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에서 묻는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야 하는 것들인데요. 이 고지 의무는 설계사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고지 내용은 오직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간혹 가입할 때 설계사님이 대신 적어주셨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 고지사항을 받을 때 설계사분들은 파일 정리를 해놓거나 녹음, 카톡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입자가 직접 고지 안 한 부분들이 확인되어 보험금 부지급이나 보험계약 강제 해지 등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반 표준책 315 고지 의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 투약입니다. 질병 확정 진단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사에게서 무슨 병이에요 라고 질병을 확정 지어주는 걸 질병 확정 진단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질병 의심 소견인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서 환자분 당뇨가 의심되니까 추가적으로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치료는 아주 간단하죠. 감기, 물리치료 등을 단순 치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입원은 당일 입원도 포함이 되고요. 수술은 제왕절개 포함입니다. 마지막 투약인데 이 부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투약은 처방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방전만 받고 약을 안 지었거나 약을 지어서 가지고 왔는데 복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방전을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데요. 이 부분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검사라는 건 내가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다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진단을 내리기 애매하게 나와서 CT를 촬영할 경우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겠죠. 재검사는요 1년 이내에 동일한 검사를 받은 경우인데요. 6개월 전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검사를 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검사를 한 것이 재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전에는 매년 검사를 받는 작은 군종이나 담낭의 혹, 그리고 갑상선 등 이미 기존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2024년 4월 이전에는 매년 검사를 받는 것도 고지를 하였지만 2024년 4월 이후에는 병증 변화가 없는 재검사는 고지사항에 미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년 검사를 받아도 크기 변화나 치료를 해야 될 게 아니라면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5년 이내의 고지사항입니다. 이 구간은 조금 긴데요.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을 한 적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입원 수술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해서입니다. 7일 이상 치료부터 보면요. 5년 이내에 동일한 치료를 7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4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4일 정도 침을 맞고 1년 전에 괜찮았던 허리가
있다가 또다시 아파와서 4일 정도 침을 맞았다고 하면 이건 5년 이내에 동일한 치료 4번으로 8일을 치료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감기는 어떨까요? 감기는 약간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감기는 매번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누적이 안 됩니다. 단 감기로 입원을 했거나 폐렴으로 번져서 7번 이상 반문을 했다면 고지를 해야 되겠죠. 30일 이상 투약도 동일한데요. 4년 6개월 전에 2주치 약을 처방받고 1년 전에 동일한 약을 3주치 처방받았다면 30일 이상 투약으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방전 기준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지 않았거나 약을 지으지 않으셨더라도 본인이 30일 이상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꼭 하셔야 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은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11대 질병은 만성질환, 중증질환인데 이런 질병들은 단 1회라도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럼 6년, 10년 전은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가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내가 암을 8년 전에 진단을 받았지만 마지막 항암 치료가 4년 10개월 전이다라고 한다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치료조차도 5년이 넘어야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고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5년 이내 전체적인 고지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을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이음 앱을 통하면 5년간 병원 기록, 약 처방 내역이 확인 가능하니까요. 보험 가입 전에는 꼭 확인하셔서 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정상적인 승인이 나오거나 1년에서 5년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보험료 할증과 부담보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거절이 되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보험에는 간편보험, 즉 유병자보험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따라서 준비가 가는 상품들이 현재는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부담보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담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보와 정기간 부담보가 존재합니다. 기간 부담보는 특정 부위를 1년에서 5년 기간을 정해두고 그곳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전 위에 용종을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을 할 때 위에 2년을 부담보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를 2년간 부담보를 잡게 되면 2년 동안은 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기간 부담보는 보험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가입 후 5년간 추가 치료 이력이나 추가 진단이 없으면 정기간 부담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입 후 치료력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 5년간 치료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최초 가입 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가입 후 치료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전체 기간 동안 그 부위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을 활용하여 부담보 없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걱정되는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에 치료력 때문에 정기간 부담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요 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유병자 플랜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유병자 보험 고지사항은 표준치와 다르게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그리고 11대 질병에서 고혈압, 당뇨, 에이즈, 백혈병은 뺀 6대 질병만 묻기 때문에 기존에 고지를 하여서 부담보 조건이 잡히신 분들은 고지 의무가 간단해지면서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병자 보험의 상품 구조를 보면 3개월 이내 질병과 5년 이내 6대 질병에 대한 고지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건 가운데에 있는 입원과 수술입니다. 입원 수술을 안 보는 상품, 1년만 보는 상품, 2년, 3년, 4년,
5년까지 보는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그럼 어떤 상품이 가장 비싸고 어떤 상품이 가장 저렴할까요? 고지사항이 축소될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고지사항을 많이 볼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5년이 끝이 아니라 6년, 8년, 10년까지도 보는 유병자 플랜이 나오면서 유병자분들도 계속해서 건강하다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경증 유병자 보험을 잠시 살펴보면요, 회사마다 고지사항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어떤 회사는 10년간 입원 수술을 보고 5년 내 6대 질병 이력을 보고, 또 다른 회사는 10년 동안 입원 수술, 10년 동안 6대 질병을 보고요. 어떤 회사는 6년 동안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병을 봅니다. 이렇게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고지사항에 따라서 선택 회사는 달라질 수 있고, 병원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별로 예외 질환도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보험 파트너 팀에서는요, 이러한 여러가지 고지사항 조건들도 미리 다 파악하여 고객님들께 가장 합리적인 플랜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고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위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